성공한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꿈을 현실로 바꿉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에는 스마트 목표 설정, 시각화, 피그말리온 효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은 목표와 목적의 이론과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화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는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있는, 기한이 있는 형태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더 하기보다는 3개월 안에 체지방을 5% 감소시키기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1981년 조지 도란의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이후 로크와 레이섬 등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의 한 연구에서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과제 완수율이 75%나 높아졌고, 목표 진행 상황을 측정하면 성공 확률이 더 커진다는 미국 심리학회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목표는 달성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높지도, 너무 쉬워서 동기가 떨어지지도 않도록 적정 수준의 도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뇌와 몸은 적당히 어려운 목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이는 혈압 상승 등 생리적 각성으로도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너무 쉬운 일 앞에서는 혈압 변화가 없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 앞에서도 포기 상태로 신체 각성이 낮게 나타났지만, 도전적이면서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목표일 때 혈압이 가장 크게 상승하며 몸이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원칙의 달성 가능과 의미 있는 요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목표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시각화는 성공을 앞당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을 생생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경험과 유사한 뇌신경망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 장면을 상상했을 때 위협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들이 실제 위험 상황처럼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긍정적인 목표 장면을 반복하고 시각화하면 그 성공 장면에 관련된 신경 경로가 강화되어 목표 달성이 보다 친숙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줄이고 도전 의욕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시각화의 효과는 유명합니다. 많은 올림픽 선수들이 시합 전에 수백 번 마음속 연습을 하는데, 실제 연구에서도 정신적 연습만으로 근력을 향상시키거나 기술 숙련도를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매일 몇 분씩 근육 운동을 상상만 한 집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보다 근력이 2배 가까이 향상되었고, 실제 운동을 한 집단의 성과에 거의 육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과정 시각화와 결과 시각화 중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목표 달성 과정을 상세히 그려본 사람들이 단순히 최종 성공 장면만 그려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더 열심히 행동에 옮기고 성적도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험 공부 목표를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시각화한 그룹이 시험에서 A 학점을 받는 장면을 상상한 그룹보다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하고 더 오랜 시간 공부했으며 시험 점수도 평균 6점 이상 높았습니다. 이처럼 시각화는 단순한 꿈꾸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리허설로 활용할 때 실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 속 망상활성계도 시각화를 통해 목표와 관련된 정보에 안테나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뚜렷이 그리면 RAS가 주변의 방대한 정보 중에서 그 목표와 연관된 단서들을 걸러서 우리 의식에 떠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 자동차를 사기로 결심하면 길거리에서 유독 그 모델이 눈에 더 잘 띄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시각화를 통해 목표를 뇌에 각인하면 뇌는 알아서 관련 기회나 자원을 포착하도록 돕는 셈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은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로 뒷받침됩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나 자기 자신의 믿음이 실제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합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긍정적 결과를, 부정적 기대는 부정적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실험에서 교사들에게 일부 학생들을 가리켜 곧 큰 발전을 보일 학생들이라고 거짓으로 알려주자 몇 달 뒤 그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향상되었습니다. 교사들의 기대가 높아지자 무의식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더 관심과 격려를 주었고 학생들은 그 기대에 부응해 잠재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해낼 것이다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작동하여 더 끈기 있게 노력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면 스스로 발목을 잡아 제 실력을 못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공을 믿고 높은 목표를 당당히 선언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 동기부여 전문가들도 성공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고 확신하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앞서 말한 시각화와 결합한 확신에 찬 태도가 필요합니다.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도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언하며 실패 장면이 아니라 성공하는 장면만을 마음에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명상과 정신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일 아침 10에서 15분씩 명상으로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파는 끈기도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열정과 끈기가 지능만큼이나 성공을 예측한다는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미 육군사관학교생도 전미 스펠링 비 대회 참가자 등 다양한 도전 상황의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몇 달이나 몇 년씩 한 목표를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뛰어난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재능이나 IQ가 평균적이어도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동기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 마인드셋도 중요 전략으로 거론됩니다. 하버드 대학 캐롤 드웻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나는 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패에 굴하지 않고 학습을 거듭해 결국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면 좌절 대신 도전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 목표를 낮추지 말고 방법을 바꾸어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처럼 궁극적인 목표는 그대로 두되 접근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명확한 목표 설정, 생생한 마음속 리허설, 자기 신념과 기대 관리, 끈기와 성장형 사고방식 등을 결합하면 목표 달성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략들은 서로 상승 효과를 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시각화가 쉬워지고 시각화로 자신감이 붙으면 더 끈기 있게 노력하게 되며 작은 성취들이 다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직전에는 특유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공의 전조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곤 합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바람처럼 목표를 거의 다다랐을 때 보이는 성공의 전조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내부 변화들을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꼽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 증가. 점점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하게 되고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에 흐름 상태로 빠져드는 경험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중력은 목표 성취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으로 심리학적으로도 몰입 경험은 높은 성과의 특징입니다. 주변의 방해나 유혹보다 할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목표 지향성 증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가 뚜렷해집니다. 모든 행동이 그 목표에 맞춰지고 자연스럽게 목표와 무관한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예컨대 여가 시간에도 관련 공부를 하거나 인간관계도 목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더 어울리게 되는 등 생활 전반이 목표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세 번째,
자신감과 낙관의 상승,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커집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목표가 이제 손에 잡힐 듯하고 두려움보다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기 효능감이나 자신감은 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신감이 붙으면 도전적인 기회도 마다하지 않고 잡게 되어 더욱 성공에 가까워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끈기와 인내의 극대화. 어려운 고비나 실패를 겪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이 강해집니다. 한때는 좌절했을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방법을 바꿔 시도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견디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그릿의 상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 직전에는 가장 큰 난관이 올 수도 있지만 이때 물러서지 않고 더욱 투지를 불태우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목표 달성이 머지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성 증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구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간절한 목표일수록 뇌가 끊임없이 해법을 탐색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목표를 향한 퍼즐을 맞추고 있어서 문득 일상 속에서 유레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 아이디어는 마지막 돌파구가 되어 목표 달성을 이끌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책임감과 주인의식. 목표에 대해 내 일이라는 각오가 강해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더 이상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해내겠다는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사소한 결정 하나도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중해지고 목표와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행동적 변화들은 목표 달성의 전조 증상으로서 스스로도 감지할 수 있는 성공의 신호등이라 할 만합니다. 실제로 리더십 개발 분야 연구에서도 자신감 증가, 주도성 향상 등이 뛰어난 성과를 앞두고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공에 필요한 내부 역량이 무르익고 있다는 징후임은 분명합니다. 이때 멈추지 말고 계속 정진하면 목표라는 열매를 눈앞에서 거둘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 무엇이 다르고 왜 중요한가? 흔히 목표와 목적을 혼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두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란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나 결과를 말하고 목적은 그 목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나 의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목표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면 목적은 왜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목표는 단기적이고 외재적인 지표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고 목적은 장기적이고 내재적인 가치와 관련됩니다. 한 경력개발 전문가는 목표는 외부에서 측정되지만 목적은 내면에서 우러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은 하나의 목표일 수 있으나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일종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성적과 학위라는 외적 성취로 평가되지만 후자는 삶의 가치관과 의미에 관한 것으로 절대적인 완료 시점이나 수치로 재기 어렵습니다. 실용적인 맥락에서도 목적은 여러 개별 목표를 아우르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일시적인 목표 달성 이후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나갑니다. 반면 목적 없이 설정된 목표는 달성하고 나면 공허함을 느끼거나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목표를 이룬 후 우울감에 빠지는 플라토 신드롬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목표 자체는 이뤘지만 왜 달성하려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울 때는 그 배경에 있는 목적을 함께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에 대해 말하면서 니체의 말을 인용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방법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왜를 발견하면 어떻게는 견뎌낼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의식이 있을 때 어려운 목표 달성 과정의 고통도 감내할 수 있고 심지어 창의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예컨대 창업가라면 이 사업을 통해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강력한 사명감이 있을 때 밤샘과 실패를 딛고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천 단계에서는 목표와 목적을 연결해야 합니다. 조직 컨설턴트 사이먼 시넥이 강조한 것처럼 스타트 위드 와이, 즉 왜로 시작하라는 원칙이 여기에 통합니다. 큰 목적을 분명히 하면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들이 자연히 도출되고 목표 간 우선순위도 명확해집니다. 스티븐 코비의 끝을 마음에 그리며 시작하라는 습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나 삶을 시작할 때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모습을 먼저 그려보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해진다는 조언입니다.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목표만 세우다 보면 나중에 원하지 않는 곳에 올라서 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요. 코비는 이를 두고 사다리를 열심히 올랐더니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었다는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표는 이정표요, 목적은 나침반입니다. 이정표인 목표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나침반인 목적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삶이나 커리어에서도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방향이 분명하다면 일시적으로 목표를 바꾸거나 달성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와 목적의 이론과 전략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목표와 목적에 대해 이해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현실에서 목표를 세우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마인드였습니다.